가영아, 어제 소개팅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특히 그 사람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잘 됐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요. 언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이 과에서는 만남과 추억에 대해 공부해요. 만남과 추억에 관한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어도, 잖아요,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만남과 추억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만남과 추억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만남에 관한 말을 알 수 있어요. 만남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대한 씨와 미카 씨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다. 미카는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어요. 저는 리사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어요. 만남. 기억에 남는 만남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후안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반하다. 그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반할 거예요. 구두 디자인에 반해서 바로 샀어요. 저는 소개팅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소개팅.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소개팅에 나가면 말을 잘 못해요. 남산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장소로 유명해요. 연인.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예요. 연인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선생님을 봤어요. 가영 씨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인상. 잘 웃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해요. 그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서 더 만나보려고 해요. 첫인상. 제 첫인상은 어땠어요? 어디에서나 첫인상이 중요해요.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추억에 관한 말을 알 수 있어요. 추억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친구에게
제가 실수한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 고백하다. 사랑 고백을 할 때보다 부끄러웠어요.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고생하다. 주말에도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기념하다.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고 싶어요. 기념사진도 찍을 거예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담기다. 친구의 선물에 정성이 담겨 있어요. 친구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에요.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고등학교 때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떠오르다. 사진을 보니까 지난 일들이 떠올라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히. 저는 그날 일을 똑똑히 말할 수 있어요.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아요. 이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어요. 소중하다. 한국 유학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우리 팀이 홈런을 치는 순간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순간. 집에서 나오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영원히. 처음 만난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친구들과의 우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우정. 우리는 함께 여행하면서 우정을 쌓았어요. 친구 사이에 우정이 깊네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인생.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일을 경험한 후에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지나간 모든 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추억. 지나간 일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어요. 사진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만남과 추억에 관한 어휘를 공부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우와, 저 사람 누구예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하네요. 누구야? 아,
저 사람은 후안 씨예요. 네? 후안 씨요? 후안 씨가 농구하는 건 처음 봤는데 정말 잘하네요. 네, 농구도 잘하고 다른 운동도 잘해요. 정말 멋있죠?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하네요. 후안 씨는 키가 작아요. 네, 작아요. 하지만 농구를 잘해요. 후안 씨가 키가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농구를 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후안 씨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해요. 어도는 앞에 오는 말을 가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뒤에 오는 말에는 관계가 없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보통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여러 번 읽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제가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못 먹겠어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어도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 다 앞의 모음이 아, 오이면 아도를 쓰고 아, 오가 아니면 어도를 써요. 하다와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는 해도를 써요.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도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라도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여러 번 읽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나는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이 문법은 이렇게 아무리와 자주 함께 사용해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후안 씨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해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리사 씨,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도서관을 가야 돼요. 내일도 공부하러 가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일정을 다시 확인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자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정정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좀 더 볼까요? 우리 명동에 버스를 타고 갈까?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어. 명동에 갈 거예요.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갈까? 라고 말해요. 하지만 지금은 길이 많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길 상태를 친구에게 확인해 주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자나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자나를 써요. 명사는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자나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자나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잖아요. 잊은 건 아니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확인해주는 느낌이에요. 우리 명동에 버스를 타고 갈까?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어. 너도 알고 있지?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확인해주는 느낌이에요. 오늘 문법이 쓰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미카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야구장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미카 씨도 야구를 좋아해요? 네, 저도 야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고 싶어 하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누가 야구 보는 걸 원해요? 네, 대한 씨가 원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사비나 씨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사비나 씨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사비나 씨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고 싶어 하다는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고 싶어 하다를 써요.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사비나 씨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 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의 계획이나 취향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해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비나 씨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서 야구장에 같이 갈 거예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요. 사비나 씨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배운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공부해 봅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만남과 추억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죠? 1번부터 같이 해봐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친구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만남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서로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어요? 모두 잘 골랐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아빠를 어떻게 만났어요? 첫인상은 어땠어요?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소개팅을 하는 그림이 어떤 거죠? 네, 답은 3번이에요. 답을 잘 찾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 너희 아빠가 재미는 없어도 인상이 참 좋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반했지. 자,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빠가 재미있었어요? 아니요, 재미는 없었지만 인상이 좋았어요. 답은? 네, 4번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반하셨죠? 왜 반하셨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반했어요? 왜요? 너희 아빠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재미는 없었지만 엄마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어. 엄마가 아빠한테 반하신 이유를 잘 들었어요? 왜 반했어요? 네, 아빠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우셨어요.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이야기 어때요? 재미있죠?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첫인상은 어땠어요? 너희 아빠가 재미는 없어도 인상이 참 좋았어. 내가 먼저 반했잖아.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추억이 담긴 물건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추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언제 사용한 물건이고 이 물건에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말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말하기 대화를 한 문장씩 듣고 따라 읽어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이건 뭐예요? 오래된 휴대전화네요. 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산 휴대전화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중학교 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네, 하지만 중학교 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네, 하지만 중학교 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쓸 수 없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추억이 담긴 다른 물건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오래된 노트북. 오래된 노트북이네요.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노트북. 네, 이건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노트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대학교 때 추억이 담기다. 하지만 대학교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 때 여러 일들이 떠오르다. 볼 때마다 대학교 때 여러 일들이 떠올라요. 맞아요. 이렇게 소중한 것은 쓸 수 없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해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은 뭐예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친절한 선생님,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선생님, 아주 무서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늘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쓴 글을 읽을 거예요. 이 사람이 기억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아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리사는 이 선생님을 언제 만났어요? 선생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저의 첫 번째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정답은 네, 1번.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은 왜 생선을 보면서 선생님을 생각해요? 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어느 날 저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생선님!
선생님은 그날도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사 씨, 저는 선생님이에요. 생선이 아니에요. 생선은 슈퍼마켓에 있잖아요. 리사는 실수로 선생님을 생선님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슈퍼마켓에 가서 생선을 보면 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정답은? 네, 4번이에요. 리사가 생선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틀린 단어를 고쳐주셨어요. 선생님은 왜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지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은 실수를 고쳐주실 때마다 제가 창피해 할까봐 친절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네, 2번. 왜요? 리사가 창피해 할까봐 예요. 자,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순간이 있죠. 잊지 못할 순간을 글로 써서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잊지 못하는 순간은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쓰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내용은 뭘까요? 자,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난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6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있었던 잊지 못하는 일에 대해 썼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봉사활동을 한 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네, 어떤 경험을 했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썼어요. 그리고 잊지 못하는 이유도 썼네요. 친구들도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서 우리는 겨울방학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겨울방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썼어요. 경험에 대해 쓰는 글은 이렇게 일어난 일과 그때의 느낌을 시간 순서대로 쓰면 좋아요.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해 쓰는 글이니까 그 이유도 함께 쓰면 좋겠죠?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잊지 못할 순간. 저는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저녁 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보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사진을 찍고 싶어 해서 우리는 다음 주말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말이 기대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뭐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느꼈어요? 그때 어떤 것을 잊을 수 없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어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 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가영아, 어제 소개팅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특히 그 사람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잘 됐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요. 언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2과에서는 만남과 추억에 대해 공부했어요. 좋은 만남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배운 내용을 사용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